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거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 파운드리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파운드리 분야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이나노가 시험대에 오르면서 TSMC와 삼성의 이나노를 비교하는 커머셜 타임스 등 많은 외신에서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트랜지스터 구조를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바꾼 3나노에서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2나노에서 살아남아야 사실상 TSMC를 추격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으로서는 2나노가 최고 레벨에서 경쟁이 가능한가를 가늠할 노드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TSMC의 경우는 2나노 공정 수율이 60%를 이미 넘었다는 얘기가 지난해부터 나온 바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3나노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켰던 SRAM 수율도 2나노에서는 현재 90%를 달성했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TSMC의 2나노는 연착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웨이퍼당 2나노 제작 단가가 3나노보다 65% 이상 오른 3만 달러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AMD를 비롯해서 애플,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이 모두 TSMC와 2나노 계약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삼성은 아직 갈 길이 먼데요. 당장 올 연말에 엑시노스 2600을 세계 최초로 2나노에서 만들기 위해서 수율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삼성의 2나노 수율은 가장 최신 버전으로 40% 이상까지 온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를 몇 달 내 60에서 70%까지 올려야 칩 양산이 가능하겠죠. 이 최근에는 삼성이 엑시노스 2600 양산을 위해서 메타가 개발한 AI 모델인 라마를 양산 과정에 적용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갤럭시 폰의 경우는 통상 유럽과 한국은 엑시노스가 탑재되고 북미와 중국에는 스냅드래곤을 탑재해 왔었는데요. 어찌됐든 엑시노스 2600이 올 연말 무난히 양산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칸 로스레브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2600이 유럽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에만 탑재될 것이란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실 삼성의 경우는 3나노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은 많은 대형 팹리스 고객마저 떠나는 현실을 맞아야 했던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구글이죠. 구글의 경우는 올 8월, 이르면 8월에 픽셀폰을 내놓게 됩니다. 이번 버전은 픽셀 10인데요. 이전만 해도 여기에 들어가는 AP 생산은 삼성 파운드리의 몫이었지만 이번에는 TSMC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픽셀 10에 들어가는 텐서 G5 칩이 이번에는 삼성 4나노가 아닌 TSMC의 3나노 2세대 노드로 대중화 노드라고 알려진 N3E에서 제작됩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구글의 이탈로 충격을 받아서 구글이 삼성 파운드리와 결별을 선택한 이유를 내부적으로 집중 분석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구글은 텐서 G4만 해도 삼성 4나노인 LPP 플러스 노드에서 모뎀은 엑시노스 5400을 탑재했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TSMC의 3나노 비싼 가격 때문에 N3E를 활용할까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기어이 TSMC로 갈아타서 삼성 입장에서는 충격이 컸을 것으로 봅니다. 구글로서는 핀펜 노드의 마지막 노드인 삼성 4나노보다는 TSMC의 핀펜 마지막 노드인 3나노가 더 낫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삼성의 첫 게이트 올 어라운드 노드인 3나노가 괜찮았다면 삼성을 계속 선택하는 삼성을 계속 파운드리 파트너로 활용하는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지만 수율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픽셀폰의 성장을 도모하고 추가적으로 자신의 자체 설계 서버칩인 엑시온도 TSMC를 활용하는 차에 TSMC와 거래 확대를 체계적으로 도모할 필요성을 생각했을 것으로 봅니다. 일전에 구글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갖는 상징성과 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파운드리에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인텔과 삼성이 TSMC를 잡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전략적 팹리스 고객으로 꼽혔던 쪽이 바로 퀄컴과 구글입니다. 그만큼 TSMC를 추격해야 하는 삼성 인텔 입장에서는 값어치가 큰 고객이 바로 구글입니다. 이미 TSMC에 기운 메이저 팹리스, 엔비디아, 애플, AMD 등과 달리 구글은 앞으로 메이저 팹리스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는 빅테크지만 아직 확고한 파운드리 파트너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다만 텐서 5 칩의 결정으로 구글도 삼성에서 TSMC로 점점 기울어진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다만 삼성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구글의 픽셀 10에서 모뎀 칩은 여전히 엑시노스 5G 모뎀 칩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대목인데요. 일전에 구글이 파운드리 파트너뿐만 아니라 모뎀 칩도 삼성 엑시노스를 버리고 TSMC에서 만드는 미디어텍 모뎀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텐서 AP를 비용 부담이 큰 TSMC에서 만드는 차에 제작 비용 증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미디어텍 솔루션으로 모뎀 칩을 갈아탈 수 있다는 말이 돌았지만 엑시노스를 그대로 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삼성 입장에서 보면 올 연말 엑시노스 2600 양산을 통해서 삼성 파운드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음을 증명한다면 이 가성비 있는 특색 있는 스마트폰을 지향하는 구글도 자신의 그 텐서 AP 제작을 TSMC에서 다시 삼성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구글의 AP 외도가 3나노 단 한 번에 그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을 잘 봐야 합니다. 그만큼 삼성으로서는 엑시노스 2600의 향배가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금 결이 다른 얘기지만 닌텐도의 새 게임 콘솔 스위치2에 탑재된 엔비디아의 테그라 칩은 삼성 8나노가 생산하는 것이죠. 엔비디아가 TSMC를 버리고 삼성 8나노를 선택한 것입니다. 최근 대만의 디지타임스가 이 결정과 관련해 분석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테그라 칩을 왜 TSMC에 맡기지 않고 삼성으로 맡겼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분석 기사를 썼는데요. 세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엔비디아 테그라 칩을 TSMC에 그대로 맡겼을 때 제작 단가가 너무 뛰는 점, 또 삼성 8나노 수율이 3나노와 달리 안정화됐다는 점, 그리고 닌텐도가 스위치2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부품 공급사들에게 단가 압박을 강화한 점도 삼성 파운드리 수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습니다. 삼성 입장에선 TSMC 추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번에 성과가 난 삼성 8나노만 해도 이미 엔비디아 암페어 GPU RTX 30 시리즈를 만들었던 노드가 바로 삼성 8나노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이 8나노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4나노, 3나노, 2나노 등 더 최신 노드에서 팹리스들이 삼성을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진정한 반등을 깨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나 AMD의 AI 칩 GPU를 더 많이 수주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당장 쉽지 않다면 일단 브릿지 형태로 구글, 퀄컴 등 전략적 팹리스로부터 AP에서 삼성을 다시 찾게끔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텐서 G5는 텐서 칩, 텐서 5는 놓쳤지만 그 다음 버전은 삼성이 2나노에서 유치할 수 있어야 하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도 소량 수주했다는 삼성이 2나노에서 수주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음 버전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3 칩 수주에도 삼성이 계속 공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성과가 나야만 TSMC의 진정한 경쟁사로서 삼성 파운드리가 대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팹리스의 선택으로 본 삼성 파운드리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